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얘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GDP도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특별한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는 금요일 오전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향성은 이거를 멀리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은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근의 단기 흐름을 보면 좀 이 방향성을 찾기 전에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좀 심한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미국 시장 동조화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부채 한도 협상 계속 일주일 넘게 계속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투자 전문가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제도 기대감이 줄었다가 또 반대로 미국 시장 어제 개장할 때 또 기대감이 확산되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 방향이 꺾여지지 않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텨주는 거. 미국은 엔비디아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미국 시장 중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 갭을 띄우면서 급등을 한 게 좀 이례적이었죠. 엔비디아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나오겠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 전자라는 타이틀을 오늘 정말 달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이 나오는 그런 오전 시장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하고 또 하이닉스도 따라가고 다른 반도체주들도 강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런 반도체가 반도체 섹터만 갖고 이게 시장이 좀 유지된다는 게 조금 씁쓸합니다. 마치 몇 주 전에 에코프로가 잘 시장을 버티기는 해주는데 모든 거를 쓸어간 듯한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수급이 쏠린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를 찾자면 시장은 버텨주는 게 얘네들 힘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장에 좀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기대하고 그러면서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일부 제약 바이오 쪽들이 좀 선별적인 강세를 보인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진입한 거 그러면서 시장 반등 주도한 게 이제 특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이 버텨주는 거는 앞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장 지수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이 최근에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모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이렇게 좀 주도를 한다면 조금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바이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우주항공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섹터들의 이제 수급들이 돌아가면서 지수를 좀 끄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오전 아닐까 보고요. 또 속보가 개장 후에 하나 나왔는데 다시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협상을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게 미확인 좀 소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 야간 지수가 좀 빠지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하면서 또 다시 상승에 제한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경계심을 갖고 보면서 오전 시장 차분하게 그리고 또 특히 월요일날 우리가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무리한 대응보다는 좀 어차피 늦은 것 또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좀 관망하는 것도 전략이니까 천천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오전 시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후장 넘어가기 전에 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디폴트는 안 난다.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는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는 어찌 되겠지 이런 생각 드는데 한편으로 이제 6월에 또 FOMC도 있어가지고 이걸 또 어느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들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지겹지만 어쨌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또 변수라는 거는 미국 신용지수, 신용 등급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죠. 신용평가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디폴트는 면하게 되더라도 신용 등급이 정말로 떨어지게 되면, 조금 그것도,
시장에는 살짝 충격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회복은 하겠지만 또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밀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수는 계속 이렇게 시장에 좀 불안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또 다시 이 금리에 대한 관심을 또 가서 또 이 인플레 지수나 이런 것들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좀 잘 안 가요. 거기도 좀 속도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25bp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점점 네, 의견들이 좀 커지고 있고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그냥 그대로 지금하고 똑같이 동결을 하고 유지를 하고 간다면 한 번 더 나중에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반대로 그냥 바로 지금 올릴 수도 있다는 확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잠깐 뭐 말씀을 드렸는데 긴축에 대한 게 이제 동결을 긴축 종료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결로 만약에 6월 달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추가적인 그 상승은 좀 제한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월 FOMC의 그 인상이냐 아니냐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지금 날짜를 확인을 못했지만 CPI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보다는 FOMC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느냐 지금 단계를 유지하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네,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조금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포드하고 테슬라가 웬일로 네, 서로 라이벌인데 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포드가 테슬라를 타겟으로 해서 뛰어넘겠다 했던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충전기 관련돼서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뭐 휴맥스 홀딩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제 이제 LG 헬로비전에서도 충전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겠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전기차는 점점 늘어나고 계속 갈 방향인데 인프라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전지 다음에 뭐 관련된 전기차랑 관련된 섹터 중에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는 뭐 다행히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앞에서 이제 형일 전문가님이 다양한 이 우주 관련 얘기도 해 주셨지만 정책하고 공조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청도 이제 앞으로 여야 협의해서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우주항공 섹터는 하반기에 우주항공 섹터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흐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회사가 어딘지 뭐 대부분 한화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좀 볼 게 한양 ENG가 계속 여기저기 부품들 분야마다 좀 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ENG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뭐 전통적으로 또 섹터에 속한 AP 위성이라든가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제노코 작지만 좀 실적이 좀 잡히는 회사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 관련 지금 이 반도체로 수급 들어온 게 바이오 쪽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로 들어왔던 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되면 바이오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바이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 기점, 아스코 6월 2일 날 아마 개최를 할 거예요. 그 기점에서 시세가 만약에 빠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6월이잖아요. 이제 6월이면은 장마도 있고 폭염도 다가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 영화 뭐 이런 게 개봉을 합니다. 5월 말 6월 초에 또 방학도 앞당겨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된 계절적 이슈하고도 연관된 좀 섹터들도 관심 있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웠지만 작년에도 장마 뭐 지금 길어지고 홍수가 나면서 또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코엔텍이라든가 뭐 인선 ENT 그리고 특수건설 이런 흐름들을 미리미리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니 해도 어제 오늘의 계속 증시의 뉴스는 이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자면 이거를 지금 쫓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흐름이 여태까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다들 안 좋다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는지를 좀 보고
또 이 자리가 왔을 때 저점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항상 계속 극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안 좋다 아주 막 비관적으로 말할 때를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더 필요하다. 그거를 한번 지금 쫓는 게 아니라 지금 쫓는 관점이 아니라 복습하는 관점에서 학습 효과를 한번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요 흐름을 잘 한번 복귀해 보는 게 오늘은 좀 필요한 그리고 주말 연휴 3일까지 월요일까지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 좀 약간 반성이라면 반성이고요. 아니면 이 학습 효과를 갖고 절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심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꼭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금요일마다 제가 찾아가죠. 12월 23일 날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 제가 왜 삼성전자를 말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주말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도달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종목은 HPSP가 되겠습니다.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익절하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더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더 가겠습니다. 더 가는 건요. 일단 목표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얍실하게 하락하는 걸 보고 하폭한 걸 보고 이제 진입을 한 건데 25,500원, 21,000원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은 비중은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하셨을 텐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이 고압 열처리 장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독점적인 거, 세계 1위, 국내 1위를 꼭 보라. 그래서 저스템도 그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고압 어닐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업이익이 일단 50%를 넘어요. 이건 앞으로 지금은 단기적인 시세를 즐겼다면 앞으로는 29,000원을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거는 정말 한 35,000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다음 목표가는 29,0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계단 한 계단 목표가를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주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금요일 마지막 이번 주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솔직히 이런 날은 종목 추천하기가 싫은 그런 날인데, 천천히 봐도 되는 종목,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인데요. 동화약품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그 전통의 역사가 좀 있는 회사인데요. 장기간 저점을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온 흐름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저점 잡고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 2주 보면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요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마시고 기다려도 충분히 잡힐 것 같습니다. 가스 활명수를 이제 중심으로 좀 광범위하게 고객사도 갖고 있고 이제 인지도도 높고 또 이 매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력 브랜드 중에 이치 치약 400원대 매출 올리고 있고 판콜 같은 것도 500원대 이제 성장하면서 매출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특히 그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메디테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3D 프린팅 관련해서 맞춤형 그 하악골 제조 기술 미국에 특허를 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실적에 그리고 성장에 이제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이 10,000원 이하에서 최근에 이 양봉이 나왔던 구간, 요 구간에서 천천히 나눠서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8,500 그리고 목표가 13,000원 잡으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기본 BPS가 1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무도 튼튼하고요. 유보율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빚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회사도 탄탄하고 주가는 좀 바닥에서 느리게 올라오고 있지만 안정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요 동화약품을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화약품의 안전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